역사에는 이성과 과학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사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1518년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도시 스트라스부르에서 발생한 춤추는 전염병 댄싱 플레이그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실제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며칠 동안 춤을 추다가 탈진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있으며, 이 사건은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환경, 그리고 집단 행동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건은 1518년 7월 한 여성이 스트라스부르 시내에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프라우 트로페아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는 아무런 음악도 없이 그 어떤 명분도 없이 거리 한복판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개인의 돌발 행동으로 여겨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춤은 계속되었고, 그녀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수십 명의 주민이 똑같은 증상을 보이며 거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 수는 일주일 내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춤을 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땀이 나고 숨이 차며 피로가 쌓여갔지만 스스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쓰러지고 의식을 잃으며 탈진하거나 심지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약 400여 명이 이 춤의 전염에 휩싸였으며 최소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현상을 초자연적, 종교적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유럽 사회는 여전히 종교적 영향력이 매우 강력했던 시기였고, 사람들은 이를 신의 징벌 또는 성 비투스의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 비투스는 중세 유럽에서 신경성 질환과 간지를 치료하는 수호 성인으로 여겨졌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춤을 추게 되는 벌을 받는다고 믿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당시 성 비투스의 춤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 당국은 초기에 이 사태를 오히려 춤을 마음껏 추게 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 믿고 음악가들을 고용하고 무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을 자극했고 춤의 전염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결국 시 당국은 이 현상이 단순한 신앙이나 풍습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춤추는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성지순례를 보내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춤을 멈추게 하기 위해 이들을 성 비투스에게 봉헌된 산속 예배당으로 데려가 기도와 의식을 진행한 것이죠. 이후 사태는 서서히 진정 국면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기이한 춤의 전염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유력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집단 히스테리 또는 집단 정신병 이론입니다. 16세기 유럽은 흑사병의 잔재와 반복되는 기근, 종교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스트라스부르는 흉작과 빈곤, 세금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피로가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이와 같은 집단적인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사람들의 정신이 매우 취약해지며 특정한 개인의 돌발적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집단 히스테리라고 부르며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공인된 개념입니다. 실제로 현대에도 유사한 현상이 학교나 군대 등 폐쇄된 사회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독성 물질 중독 이론, 특히 곰팡이균인 맥각 중독설입니다. 맥각은 밀, 호밀 등에 기생하는 곰팡이로
환각을 유발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근육 경련, 정신착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맥각은 중세 유럽에서 반복적으로 성앤서니의 불이라는 질병을 일으켰고 20세기에는 LSD의 원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당시 주민들이 오염된 곡물을 섭취했다면 그것이 춤을 멈출 수 없는 신경계 반응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이론의 한계는 중독 증상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그리고 오랜 기간 일어났다는 설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종교적 문화적 해방 욕구에 따른 무의식적 반응이라는 해석입니다. 중세 말기 유럽에서는 억압된 종교적 의무, 강제된 사회규범, 권위적인 지배 구조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발이 곳곳에서 표출되었습니다. 춤과 황홀경은 고대부터 많은 문화에서 영적인 해방 또는 신과의 합일로 받아들여졌고 당시의 춤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하나의 저항적 행위였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SNS에서의 챌린지 열풍, 특정 이슈에 대한 무비판적 동조,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의 광범위한 감정, 전이 현상 등은 1518년의 스트라스부르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되기도 합니다. 춤추는 전염병은 그 과거적 특이성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던져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라스부르의 춤추는 전염병은 단순한 역사 속의 기이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연약함, 사회적 스트레스의 파급력, 집단 행동의 미스터리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사회적 현상들, 가짜 뉴스의 확산, 무리한 도전 문화, 감정적 집단주의 역시 이와 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춤을 멈출 수 없었던 16세기의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걸까요?